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자, 8월달 또 애정물 코너 애매한 토익 문제 정지현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덥잖아요. 네, 너무 더워서 저도 머리를 살짝 올렸는데 사실 별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약간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뭔가 이렇게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게 조금이라도 정말 궁금했는데 저거 알았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애정물 8월달 애정물은요, 공부 방법을 5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토익 문제도 5개를 다뤄볼 건데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밑에 어떤 내용이 질문 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딱 클릭하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쏙쏙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공부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토익 안녕 그날까지라는 정말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아이디인데요. 선생님 느낌표. 토익 점수 높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2달 동안 토익에만 매달려서 공부 10시간 넘게 하고 900점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정말 900대 점수가 필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했다가 쉬었다가 하니까 점수도 안 늘고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우시는 모습 흑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분들은 또 방학이 되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완전 올인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혹은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 종일 토익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또한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말다 하면 계속 점수는 제자리인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하고 토익에 뭔가 계속 발목은 붙들려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어쩌면 좀 가혹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일반 대학생들 말고도 직장인 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토익을 또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따는지를 봐봤었는데요. 확실한 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했다 말았다 느슨하면 그게 계속 갑니다.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마치 무슨 유격 훈련 가셨다는 것 좀 생각하시고 내가 이 시간만 버티면 이제 앞으로 이 토익에 어줍잖게 매달려 있는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시간 덜 주무시고 그리고 1시간 더 공부하고, 다시 얘기하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더 늦게 주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도 사실 업무 시간에 토익 공부를 하는 것은 회사에도 피해가 되고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건 필요합니다. 점심시간도 아끼세요.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30분이라도 매일매일 뭔가 토익에 딱 집중해서 그 시간만 파트 7을 공부한다라든지 파트 5, 6의 섹션 하나를 끝낸다라든지 동영상 강의를 하나를 다 끝내준다든지 하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 토익, 퇴근 시간 토익, 쉬는 시간 날 때마다 시간 그걸 딱 정해서 분량을 정해서 해주시고 1시간 덜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시죠?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도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도 할 분량을 정해서 도서관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토익을 끝내버리는 것이 계속 매달려서 1년 넘게 가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낫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힘드시죠? 많은 직장인분들 정말 힘드시죠? 그러나 꿈이 있으니까요. 토익 이거 하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확 이겨버리시고 대신에 시간을 철저하게 투자하셔서 저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애정물 공부 방법 질문, 띠아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팬이에요 하면서 모질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토익을 다시 공부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 공부하면서도 집중도 안 되고 딴 생각만 들고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래요. 선생님도 이러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쌓인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스트레스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 푸느냐는 다른 얘기고, 사실 제가 푸는 방법이 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그건 너무 재밌어. 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요. 이러면 누구나 다 할 텐데,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라 하는 것이 그만큼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점수는 따야 하기 때문에, 뭔가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쌓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푸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다 보면 문제가 안 풀려. 집중이 뭔가 안 돼. 그런 순간이 딱 와요. 그죠? 그래서 제 말은, 스트레스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하면서 여유롭게, 편안하게, 즐겁게 랄랄라 공부하세요가 아니에요. 즐겁게 잘 안 되죠. 물론 할 바에야 즐겁게 하세요는 맞습니다만, 마음가짐은 독해야 돼요. 독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 당연해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너무 쌓여서 집중이 안 되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는 또 과감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딱 떼서 확 덮고, 공부를 확 덮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걸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고등어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제가 트위터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정말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한 4시간쯤, 여러분, 물론 타란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한 4시간쯤 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쁘구나 라고 하면서 여의도의 자전거 거리를 정말 이렇게 누비면서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사실 공부가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잖아요. 힘들 때 몸을 써라. 그래서 몸을 쓰고 나면 어느 순간 정신적으로 그게 스트레스가 풀려 있는 것이 느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저도 정말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끙끙 앓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싶으시면 나가서 저처럼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좀 좋은 친구와 얘기하면서 토익 이거 진짜 싫어 죽겠어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면서 현명하게 조절하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입니다. 하얀 천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를 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모질게 이코노미 시리즈 5 RC 천재를 풀 경우에 한 회를 하루에 푸는 건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파트 5하고 6을 좀 나눠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보통 파트 5, 6를 합해서 23문에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으로 뚝 잘라서 26문제씩 두 번으로 나누어서 11분, 12분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좋은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 맞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계속 푸는 거, 특히 하루에 모의고사를 하나씩 푸시는 분들은 완전 반대합니다. 문제만 많이 푼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만 많이 풀어서 피곤해질 뿐이지, 뭔가 남는 것,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해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를 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문제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니까 반회를 푸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26개 이렇게 앞에 26문제, 그 다음에 파트 5 부분하고 6 전체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파트 5에 20문제, 파트 6에 6문제로 26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 5에 20문제, 또 나머지 파트 6에 6문제, 이렇게 같이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러면 26문제에 내가 몇 분의 시간을 이제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우선은 12분의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 더하면 24분이면 늦어지, 그게 아니고 우선은 12분의 시간을 재고, 처음에 특히 모의고사 푸실 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2분을 재고 문제를 푸세요. 12분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풀고 점점 속도가 붙어서 중반 이상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20회분이라면 10회가 끝나고 11회부터는 반 풀 때, 26문제 풀 때 11분으로 1분의 시간을 줄여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질문을 하신 건데요. 시간을 재고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실제 시험에 가서 훨씬 덜 긴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마시고 시간 재는 거 반드시 습관화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부법입니다. 네,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공부 방법, 문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토익남이시네요. 토익남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3년 만에 토익을 다시 잡은 직장인입니다.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많이 좀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오늘 선생님의 예상 문제 5월을 풀었는데 파트 5, 6에서만 13개가 틀렸어요. 예전에 졸업할 때도 아마 대학 졸업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틀리곤 했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11개, 13개 틀리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틀렸다고 다시 풀어보면, 즉 시간 생각 안 하고 다시 풀어보면 틀린 것 중에 40%는 맞춥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답답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겠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시간 재고 문제 풀다 보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리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 볼 때는 시간은 중요하지. 하지만 빨리 풀려고 하니까 많이 틀리지. 어떻게 하지가 사실은 대부분의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확도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중요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시간 안에 문제를 무조건 풀려고 하다 보면 빨리는 풀어도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아는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0개 이상, 파트 5, 6를 10개 이상, 15개 이렇게 틀리시는 분들은 제 말대로 하세요. 23분 시간 하지 마세요. 시간을 처음엔 좀 많이 두세요. 특히 모의고사를 10회 이상 풀게 되는 그런 경우에 지금 벌써 예상 문제도 12회분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13회가 되겠네요. 그죠? 그럴 때는 처음에 6회 정도 같은 경우는 시간을 30분으로 넉넉하게 잡아요. 넉넉하게 잡아요. 그래서 30분이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의 느낌으로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죠? 그러면서 정리가 되면서 점점 문제를 풀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적용이 빨리빨리 되기 시작하면서 속도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처음부터 속도를 늘리려고 하시면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가 생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보이는 만큼 속도가 빨라지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공부 방법입니다. 히히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선생님 올려주시는 아이오톡이랑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예상 강의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문제를 주시는데 최대한 잘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할 때 그 포인트 여러 번 지적해봐요. 제발 포인트라고 해라. 포인트가 뭐냐 그러셨는데 저는 안 돼요 이게 잘. 그래서 그 포인트 하면서 강의할 때 계속 얘기하는 그것들만 기억하기에는 사실은 이 문제들이 아깝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만드는데 제가 정말 토익스러운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그 토익스러운 문제가 뭘까요? 시험에 나오는 단어, 문장의 구조를 그대로 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알아?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를 풀잖아요. 시간 재고 문제를 풀 거고 강의를 들으면서 포인트 이거 문제를 내고 왜 틀렸지? 이걸 탁탁 정리할 거잖아요. 그죠? 그 1차적으로 하고 나서 제가 일부러 끊어읽기를 올리잖아요. 보시잖아요. 그죠? 문장별로 끊어읽기를 올리는 거 보고 계시죠? 그죠? 해석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끊어읽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끼워 맞추게 하면 안 된다 그랬고 답을 넣어요. 예상 문제에다가 답을 넣어요. 네? 그 빈칸 자리에 답을 넣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요. 그냥 문장을 쭉 만들어서 걔를 편집해서 쫙 뽑아요. 뽑으면 문장들이 쫙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올 때 갈 때 무슨 말이지?
옆에 있는 누가 물어. 이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신데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김씨가 말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그 이유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뭉탱이로 연결해서 보면서 한 문장의 의미가 들어오는 식으로 해석 연습하는 데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끊어읽기 해석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개는 해보세요. 적어도 제가 올리는 한 회에서 5개 문장 정도는 좀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한글 끊어읽기 있잖아요. 한글 끊어읽기를 보면서 한글을 영어로 옮겨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거창하게 펜 꺼내 하지 마시고 그냥 한글 해석된 거 보면서 영어로 입으로 김 씨는 승진되었다. Mr. Kim was promoted. 이사로? 이사로를 어떻게 하지? 로가 뭐지? 이러면서 영문을 다시 보게 되면 그 로라는 부분이 딱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토익에 자주 출제가 되는 익숙한 문장 구조와 단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감탄사 들으셨죠? 네, 우 하는 거 들으셨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점수가 급하신 분들은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문장 해석 끊어읽기 해주시고, 저 와 때문에 제가 좀 말을 길어지고 있는데요. 순간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말이에요. 이 말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우연히 예상 문제 빈칸이 아니라 읽었던 그 문장 구조와 어휘에서 어머나 이번 달 문제를 풀어갔는데 어머나 읽었던 바로 그 표현이 빈칸 넣기 답으로 나왔잖아 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힘들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